안녕하세요. 부동산 PF 대출, 가계 부채 리스크를 관리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이제 언론의 뉴스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떤 상황을 맞이할 건지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이다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한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2의 IMF 시즌이 이제 닥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연착륙이냐 경착륙이냐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뭡니까? 총 맞아 죽을래? 굶어 죽을래? 뭐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 거하고 별반 다를 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는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에 이미 처해 있습니다. 저기 이제 오징어 게임, 사채꾼 우시지마, 또 뭐 있습니까? 또 그 뭡니까? 그 배에서 이렇게 그 있습니다. 갑자기 도박 뭐 카이지 뭐 영화로 만화로도 돼 있고 영화로도 돼 있는 그 작품들을 봐야 됩니다. 왜냐? 앞으로 이제 우리가 닥칠 일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함부로 사람들을 안 만나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함부로 저기 뭡니까? 번화가 이런 데 함부로 가면 안 된다고 얘기하죠. 왜? 극단적인 결정을 하는 극단적인 이렇게 묻지마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에게 괜히 억울하게 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한 일들이 앞으로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꽤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충격적인 일을 겪게 될지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앞으로 대기업, 중견기업, 뭐 소기업 할 거 없이 아마 엄청나게 큰 충격적인 일을 겪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매우 충격적인, 매우 엄청난 일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고 아마 예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별일 아닌 것처럼 괜찮은 것처럼 저도 이제 뭐 직원은 이번에 이제 둔촌주공 39 그러니까 이제 18평이라고 하죠. 7억 몇천 하는 걸 연끌해서 집을 이번에 도장을 사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충격적이죠. 그냥 금융노예 자체 이야기입니다. 뭐 이제 그 사람이 앞으로 40년 50년 맞벌이로 미친듯이 일해야 되는 거죠. 왜? 은행에 이자하고 원금하고 갚으려면요. 미칠 지경일 정도로 미친듯이 일해야 된다라는 거죠.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이제 무리하게 연끌해가지고 집을 산 사람들은 앞으로 집값이 더 오를 거라고 기대하겠지만 실상은 뭡니까? 그냥 죽을 때까지 각자 미친듯이 투잡쓰리잡 포잡하면서 일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애 낳을 수 있겠습니까? 애 못 낳습니다. 사실상 40년 50년 동안 허덕이면서 일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빚에 굴려서 못 빠져나온다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답이 없습니다. 꽤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무서운 얘기입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하죠. 이명박이 설계하고 문재인이 완성시키고 그리고 윤석열이 다 떠안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문재인은 괜찮고 윤석열은 나쁜 놈이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전부 다 공범 같습니다. 한쪽은 진보다 한쪽은 보수다라고 그냥 가면 쓰고 결국에는 기득권들의 그냥 노름에 그냥 일반 국민들만 전부 다 절벽으로 몰아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미치는 거죠. 지금도 있잖아요. 1억 가지고 2억 가지고 7억짜리 8억짜리 집을 사겠다고 덤벼든 이들이 대거 많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또 다시 이제 분위기를 띄우니까 사람들이 혹해가지고 못 모르는 2030들이 또 집을 사러 또 뛰어들고 있습니다. 미친 거죠. 그렇게 집을 연끌해가지고 집 사면 이자 얼마나 낼지 그리고 1년에 세금 얼마나 낼지 관리비 얼마 낼지 연소득이 얼마나 되고 또 그걸로 10년 20년 30년 그 이유를 과연 부채를 다 갚을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하고 일을 저지르는 걸까요? 아닌 거죠. 그냥 막연하게 대충 이렇게 결정해가지고 한 거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미치는 거죠.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과거에 비해서 집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그리고 내 돈 얼마나 들어갔는지 뭐 이런저런 것들을 잘 따져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거 안 따져보고 그냥 대충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인생 엉망되는 거죠. 결국에는 자발적인 금융노예가 된 거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과거의 노예들은 그래도
물도 주고 빵도 주고 잠은 재워줬지만 지금은요. 지금은 지가 알아서 먹고 자고 옷 입고 알아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제 빚 갚아야 되는 거죠. 휴일에 투잡 쓰리잡하고 뭐 아파트 대출금 갚아야 되니까 미친듯이 일하는 이들이 이제 엄청 많아질 거라는 거죠. 그들은 집값이 더 올라가지고 자기들이 선택을 잘한 거다라고 아마 얘기하고 싶겠지만 아니라는 거죠. 이미 걸려들었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걸려든 사기극에 걸려든 겁니다. 미치는 거죠. 어처구니 없는 거죠. 나중에는 그렇게 무리하게 빚낸 사람들이 사람들의 동정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동정은 그냥 손가락질 받을 거다라고 생각하면 맞겠습니다. 절대로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뻔합니다. 주식하면 돈 번다. 부동산하면 돈 번다. 어디서 개수작이 나라는 거죠. 그런 이야기 오케이 해가지고 빚지면 빚만 고스란히 자기한테 남습니다. 빚내가지고 돈 벌 수 있다. 이런 말은 거의 사기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아무도 남한테 쉽게 돈 벌게끔 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웃기는 게 뭔지 압니까? 정권사 애널리스트들은 지가 추천한 종목은 안 삽니다. 안 삽니다. 한국도, 미국도,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죠. 우리는 주변에 보면 뭐 부자가 되게 많이 보이는 것 같죠. 근데 안 그렇습니다. 자기가 부자라고 드러내는 놈들 어떤 놈들입니까? 사기꾼. 실제로 부자인 사람들은 티내지 않고 조용히 삽니다. 제가 이제 뭡니까? 뜨거운 피라고 하는 영화를 이렇게 좋아하는데요. 그 영화에 보면은 구현감이 나옵니다. 구현감이 그렇게 얘기했죠. 원래 잘 먹는 놈은 소리 소문 없이 조용히 먹는 놈이다. 건달이 함부로 양복 입고 검은색 옷 입고 우르르 깍두기 머리 해가지고 몰려다니면 검사들이 어떻게 얘기하냐. 저거들하고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매우 싫어해서 잡아들인다 이 말이죠. 건달이라 해도 고춧가루, 중국산 고춧가루 좀 섞어가지고 국산 고춧가루에 섞어서 팔아먹고 이런 구질구질하게 살면 그래도 깜빵에 들어가도 그냥 민생범이라 그래서 몇 달 살고 나오지만 마약하고 사람 죽이고 이런 큰일 하면은 아예 들어가가지고 삼족이멸할 정도로 나오지도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무슨 얘기입니까? 건달 짓을 해도 보수적으로 살라는 얘기를 거기 뜨거운 피 영화에서 구현감이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삶을 잘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보수적으로 살아야 된다. 함부로 돈 많다고 깝치고 다니면 어떻게 됩니까? 주변에 돈 없는 사람들한테 범죄의 표적이 됩니다. 왜? 나는 돈 없어 죽겠는데 저놈은 돈 많다고? 내가 그러면 쟤를 위협해가지고 돈 뺏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함부로 욕심부려서는 안 된다. 앞으로 부동산 PF와 가계대출이 터질 수 있음을 우리는 이 뉴스 제목을 보고 충분히 추정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조심하면서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